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기의 일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밀링에 이어서 드릴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다 펼쳐놨나요? 책 없는 학생들 있나요? 책 없는 학생들은 잠깐 스톱하고 책을 펼쳐두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펼쳐졌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드릴링 및 보링 머신에 의한 가공입니다. 드릴링 머신의 가공 원료와 작업. 드릴링 머신은 구멍을 뚫는 공작기계입니다. 이런 사각형이 있으면 센터를 뚫고 그 다음에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는 작업이 드릴링 작업입니다. 우리 3반에서도 드릴링 작업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안질은 가공하기 위해서는 센터 작업을 하고 드릴로 13mm 뚫고 그 다음에 18mm 뚫었죠. 그것처럼 오늘은 드릴링 머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드릴 머신은 주축에 드릴척에 드릴을 고정하여 회전시키는 공작기계입니다. 즉 밀링 머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고리척이 있고 척에 드릴이 있고 이쪽에 주축이 있고 역시 한번 지워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링 머신과 드릴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런 아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축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콜리척이 있습니다. 콜리척이 있고 드릴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쪽에 바이스가 있습니다. 공작물이 고정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쪽을 베이스, 칼람, 그 다음에 오버암, 주축대, 척, 드릴, 테이블, 그 다음에 바이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축이 회전하면서 공작물을 구멍을 뚫는 작업입니다. 공작물은 바이스에 고정되어 있겠죠. 드릴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 종류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드릴링. 둘째, 리밍. 셋째, 보링. 넷째, 카운터 보링. 다섯째, 카운터 싱킹. 여섯 번째, 스포 패싱. 일곱 번째, 태핑이 있습니다. 드릴링은 일반적으로 구멍 뚫을 때 작업한 걸 드릴링이라고 합니다. 리밍이 뭐나요, 리밍? 리밍은 정밀하게 사용할 때 리밍 작업을 합니다. 이런 홀이 있고 볼트가 삽입됐을 때 구멍홀과 볼트의 바깥 지름이 굉장히 정밀하게 다듬질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볼트가 흔들림이 발생되지 않겠죠. 이런 걸 작업한 걸 우리가 리밍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밀하게 볼트를 삽입할 때 필요한 게 리밍 작업입니다. 보링은 구멍 홀을 넓혀주는 겁니다. 구멍 확대. 그 다음에 카운터 보링은 이렇게 있으면 볼트 머리까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카운터 보링 합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 물건이 삽입됐다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볼트 머리가 삽입이 필요할 때 카운터 보링이 사용합니다. 카운터 싱킹 자체가 접시입니다. 접시 머리 볼트 할 때 카운터 싱킹 작업을 합니다. 스포 패싱 작업은 표면 그대로 표면에 볼트 머리라든지 너트 표면에 마찰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 표면을 공작물 표면을 가공하는 것을 스포 패싱이라고 합니다. 태핑은 이쪽에 나사를 넣을 때 탭이 나 있는 걸 태핑 작업이라고 합니다. 7개의 종류, 사용 용도와
방법,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는 중요합니다. 이쪽 내용을 선생님 설명했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릴머신의 종류가 또 나와 있네요. 축축, 헤드 또는 칼랍이라고 하고, 헤드 또는 오버암이라고, 칼람 기둥 있고 베이스, 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상 드릴머신, 직접 드릴머신, 내려 드릴머신, 다축 밀리머신, 네 가지 종류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드릴머신은 종류는 탁상 드릴머신, 직접 드릴머신, 내리어 드릴머신, 다축 드릴머신이 있습니다. 첫째, 탁상 밀리머신은 소형 밀리머신입니다. 13mm 이하의 작고 깊은 얇은 구멍뚫기에 적합합니다. 탁상은 말 그대로 탁자가 있으며 작은 가우물을 가공할 때 쓰는 게 탁상 드릴머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구조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헤드, 주축대, 테이블, 기둥을 칼럼, 베이스, 이쪽 위에 발스가 삽입되어 있겠네요. 이쪽을 탁상 드릴머신, 직접 구멍 뚫는다고 직접 드릴머신, 레디얼은 보면 큰 공작물 이 경우에는 레디얼 드릴머신이 사용하며 분할 회전할 때는 분할 구멍을 뚫을 때는 레디얼 밀리머신을 이용합니다. 이쪽에 주축대가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럼을 기준으로 이런 주축대가 회전합니다. 다축 밀리머신은 여러 개의 다축 공구를 드릴머신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낼 때 다축 드릴머신을 이용합니다. 축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다축 밀리머신이라고 합니다. 직접 드릴머신은 나와 있네요. 내용이 읽어볼까요? 탁상과 유사하나 비교적 큰 공작물, 탁상은 소형, 직접은 큰 공작물, 내리에 드릴머신은 대형 제품이나 무거운 공작물, 구멍뚫기, 칼럼을 중심으로 암을 회전시킬 수 있는 구조 설명했죠. 다축이 뭐였죠? 한꺼번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을 때. 다두는 뭐죠? 다두 드릴머신은 한 대의 드릴머신 베드 위에 직접 드릴머신과 주축 헤드를 여러 개 설치한 것입니다. 그 머리가 주축대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다두 밀리머신입니다. 여러 개의 공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축은 한꺼번에 드릴홈을 가공할 수 있다면 다두 같은 경우에는 엔드밀이라든지 드릴 직경이 틀린 여러 개의 공구가 설치된 걸 다두 밀리머신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각각의 주축에 여러 가지 공구가 부착돼요. 드릴 가공, 택 가공, 이머 가공을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순서를 이어서 여러 가지 공구를 직접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다두 밀리머신입니다. 드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은 구멍을 뚫기 위해서 절삭 공구 드릴이며 자루, 몸체, 날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쪽을 자루, 날길이, 전체를 몸체, 절삭각 보면 일반적 13mm 이상의 드릴은 테이프 자루입니다. 이 드릴 날끝 표준각 118도 기능사 시험에 단골 문제죠. 드릴 날끝각은 몇 도인가? 표준각이 118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조가 연하다면 60에서 90도, 단단한 제조라면 135도에서 150도. 왜냐하면 각도가 작을수록 제선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릴을 바꿔줄 때는 드릴을 왼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척 핸들을 돌리면서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젖삭 조건입니다. 똑같습니다. 속도는 V는 1000분의 파이 dn. D자가 드릴의 직경이겠죠. n은 빼면 파이 d분의 1000V. 이 주의사항이 있네요.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는 젖삭 깊이가 깊어지면 치부 배출이 젖삭유의 공급이 어려워지므로 젖삭 속도와 이송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꼭 지키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보링 머신이 뭐였죠? 드릴 뚫은 다음에 구멍홀을 확대하는 게 보링 머신이었죠. 보링이나 드릴 가공, 단조, 주조 등으로 이미 만들어진 구멍을 확대의 동그라미 5개. 이쪽에 보링 머신에서 중심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면 지름이 커지겠죠. 보링 머신의 종류, 수평 보링 머신과 수직 보링 머신이 있겠네요. 수평 마대로 수평, 수직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수직 보링 머신입니다. 플래너와 세이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플래너는 큰 공작물, 세퍼는 작은 공작물일 때 사용합니다. 보면 플레이너 가공은 테이블 위에 공작물을 고정시키며 수평으로 완복 운동을 하며 바이트가 공작물의 운동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며 평면홈, 정상면을 가공합니다. 플레이는 베드, 테이블, 칼럼, 크로스레일, 공구대, 급속 기관기구, 이송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이퍼 원료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이퍼는 젖삭 공구를 전지시키면서 공작물을 가공하고 공구를 뒤로 후퇴시킨 후 다시 전지시키면서 가공하는 공작 기계입니다. 세이퍼는 공작물의 홈이나 평면을 가공하는 데 사용하며 구조가 간단, 소형 공작물 때 사용합니다. 세이퍼 같이 공구대, 램, 완복 운동기구는 본체, 테이블, 베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어 젖삭이랑 가공. 기어 가공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는 온판 모양의 간격으로 기어 1을 물리면서 회전을 동력하는 전달 요소입니다. 시계에서 보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거 보통 기어라고 합니다. 동력을 전달하고 또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감축시키는 게 감속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삭 가공 방법, 밀링 머신이나 세이퍼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호핑 머신, 세이퍼, 베베 기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기어를 가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호핑 머신입니다. 주로 기어를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 하느냐, 당연컨대 호핑 머신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어 절삭 방법입니다. 기어 가공하는 방법에는 총형, 형판, 창석, 동그라미, 별표 3개. 기어 가공하는 방법 종류 3가지 적으시기 하면 총형, 형판, 창석을 적으면 됩니다. 총형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체험과 같이 여기입니다. 공구를 사용하여 기어 소재 원판을 같은 간격으로 분할하면서 공작물을 한 피치씩 회전시키며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그림 나오면 총형입니다. 한 말 그대로 이런 형상을 가지고 공구 커터를 회전시키면서 가공하는, 즉 가공물을 회전하고 공작물을 수직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하는 게 총형 커터입니다. 형판의 두 번째, 형판에 의한 방법입니다. 세이퍼와 테이블 곡면을 가진 형판을 설치하고 치연 코스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방절삭입니다. 모방절삭의 별표 3개. 이런 형판에 따라서 이 모양대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공구가 가공되면서 기어가 가공되겠죠. 창상에 의한 방법입니다. 피니어 커터, 넥커터, 호브
제일 많이 쓰인 게 창성 반복입니다. 피니언, 렉커터, 호브, 현상 공구와 축 방향으로 반복하면서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즉 가공물을 수평으로 회전하고 공구는 수직으로 회전 운동하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가공하는 것을 우리가 호브 철상, 렉커터 같은 경우에는 직선 운동하는 걸 우리가 렉커터, 피니언 커터는 피니언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피니언 커터라고 합니다. 호핑 머신에 의한 가공. 호핑 머신은 좀 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산업체 취업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감속기입니다. 즉 기어 모터의 회전을 커플링으로 연결해서 모터의 회전을 속도를 줄이는 게 감속기며, 감속기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호핑 머신은 호브라는 공구를 사용하여 기어를 절삭하는 기어 절삭 공작 기계입니다. 호브를 회전시키고 동시에 공작물을 회전시키며 축 방향 이동하여 기어를 절삭합니다. 호핑 머신으로 절삭하는 기어는 스퍼, 그 다음에 헬리컬, 웜 기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작하는 그림 사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어가 있으면 기어는 수평으로 회전하고, 호브라는 공구입니다. 호브라는 공구는 상하도 회전 운동합니다. 기어 셀프에 의한 가공은 피니언 공구 또는 내경 공구를 왕복 운동시켜 공구와 공작물에 적당한 이송을 주면서 공작하는 기계입니다. 세이빙은 그대로 정미 다듬지 할 때 우리가 기어 세이빙을 사용합니다. 세이빙, 우리가 면도날 있죠? 수염 깎을 때 면도날처럼 세이빙, 즉 정밀하게 다듬질할 때 기어 세이빙이라고 합니다. 매크로코 정밀 다듬질 발표하면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공작물이나 공구가 있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주요 특징을 인지함으로써 기능사 시험 볼 때 한결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제 제출방에 댓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